집이 그때 이 두 사람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2005년에 다윈 전집을 낸 거예요. 그래서 찰리 로즈가 이 두 사람을 모셔다가 다윈이 왜 그렇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두 사람을 초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그 감회가 새로웠던 게요. 저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두 분은 예전에 하버드 대학 생물학과의 같은 과의 교수로 지냈습니다. 천하의 앙숙이었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제임스 왓슨, 저 양반 때문에 윌슨 교수의 자서전격인 The Naturalist, 자연주의자라는 책이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교수회의 가기 싫다. 저놈 때문에 저놈 보기 싫어서 정말 가기 싫다. 왜? 교수회의에서 그냥 대놓고 제임스 왓슨은 그랬답니다. 이거 뭐 우표 수집하는 놈이랑 같은 과에 있으려니까 이거 뭐 자존심 상해서 아니 DNA를 연구한다든가 우린 화학으로 이렇게 생명현상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금 개미 잡아다가 이렇게 저 핀에다가 꽂고 이런 놈도 그 그냥 대놓고 그냥 질러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야말로 DNA를 바탕으로 한 분자생물학이라는 학문이 막 그냥 무서운 기세로 크고 있는데 거기서 숲에 들어가서 개미 잡아다가 표본 만들고 개미에 또 이런 연구하는데 그냥 대놓고 막 질러대니까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저렇게 저질 놈은 난 보다 처음 봤다. 이렇게 그냥 그러다가 사고가 터졌어요. 나이도 왓슨 선생님이 월슨 선생님보다 한 살 더 많아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 세계가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막 칭송하는 그런 판에 윌슨 교수님이 정교수가 됐습니다. 어느 날 하버드 대학에서 정교수를 준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정교수가 되는 거는 무지무지 힘든 일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교수 이러다가 그 정교수를 못 받고 다른 대학으로 다 이게 가는 건데 정교수를 받은 거예요. 저 양반이 혼자서 피켓 들고 그날부터 1년 동안 시위를 했답니다. 건물 앞에서. 아니 우표 수집가한테 정교수, 내가 아직 정교수가 안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근데 사실은 그게 학교에서 꼭 저 양반이 더 잘났다고 준 게 아니고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윌슨 교수님을 스카우트를 하려고 그러는 바람에 하버드 대학 총장님이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달라. 빨리 발령을 낼 테니까. 그래서 그냥 정교수가 된 겁니다. 저분보다 어떻게 더 잘나서 더 준다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거나 말거나 저분은 자존심이 너무 상해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1년을 피켓을 들었다 그래요. 그러다가 분을 못 참아서 그냥 학교 관둬버리고 뉴욕의 롱아일랜드, 뉴욕 맨하탄 옆에 이렇게 긴 섬이 있잖아요. 롱아일랜드 그 중간쯤에 콜스프링 하버라는 곳에 연구소가 있어요. 콜스프링 하버 레버토리로 옮겨 가버렸어요. 때려치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앙숙이었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난 다음에 하버드 대학에 어떤 새로운 건물이 생기면서 과학 연구소가 생기면서 그 연구소 봉헌식을 하는 날 저 양반이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콜스프링 하버에서 올라와가지고 참석을 했는데 윌슨 선생님도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저 자연주의자에 보면 저 짐승 같은 놈이 왜 나한테로 다가오나 나한테 또 무슨 시비를 하려고 저놈이 오나. 그런데 다가오시더니 악수를 청하면서 내가 미안했다. 내가 그때는 몰랐다. 당신의 학문이 그렇게 중요한 학문인지 몰랐다. 왜?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했잖아요. 자연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파괴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생물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이제 환경을 연구하는 생태학, 진화생물학 이런 분야가 더할 수 없이 중요한 분야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왓슨이 그런 분야를 뭐하러 공부하냐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단도 먼저 했지만 화해도 먼저 했어요. 그래서 두 양반이 그냥 그때부터는 더할 수 없이 친한 친구가 돼가지고 아주 그냥 서로 덕담해 가면서 이러는데 이날 톡쇼에서 아주 재밌었어요. 보는데 그 찰리 로즈가 그래서 다윈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 양반이 뭐라고 답하냐면 여기 영어로 제가 써놨습니다만 우리말로 하면 내 생각에는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 중에 최고로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이게 이제 오버하신 거죠, 완전히. 그러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찰리 로즈가 아니 정말 최고로 중요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우리 엄마보다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09년에 왓슨 선생님을 처음으로 만나 뵈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제가 처음 이제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왓슨 선생님 저 2006년 1월 3일 날 찰리 로즈 쇼에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어머님한테 혼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한번 다시 동영상 보십시오. 아주 큰 실수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저 두 분이 전집까지 내면서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실은 윌슨 선생님은 뭐 다윈을 연구하는 사람이고 사실 왓슨 선생님은 분자생물학자이기 때문에 진화를 꼭 늘 연구하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분이 나서서 인류 역사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다윈은 비글호라는 배를 타고 세계를 항해했습니다. 그저 뭐 한 1년만 돌아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저 돌다 보니까 한 5년 이렇게 이제 걸렸죠. 전 세계를 한 바퀴 핑 돌았습니다.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기록하고 많은 걸 채집하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다윈이 곧바로 시작한 일이 도대체 자연계에 이렇게 다양한 생물들이 어떻게 살게 됐을까? 그들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를 파헤치기 위해서 뜻밖의 제일 먼저 신경을 쓴 게 인위 선택에 관한 겁니다. 우리들이 인위적으로 선택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상한 괴물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괴물이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기르고 있는 닭, 이게 생물입니까? 새죠? 새들은 1년에 한두 번, 많아야 2번, 대개 1번 번식을 합니다. 그때 알 낳는 거예요. 그때 알 낳고 품어서 키워서 부화시켜서 새끼 날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르는 지금 닭은 뭐예요? 매일 하나씩 낳아요.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왜 그래요? 우리가 알 잘 낳는 닭을 계속 인위적으로 선택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그냥 하루에 한 개씩 푹푹 낳는 괴물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젖소는 또 어때요? 포유동물은 원래 새끼를 낳고 그 새끼가 젖꼭지를 빨아줘야 그 자극 때문에 또 젖이 나오고 뭐 이런 사이클이, 호르몬 사이클이 돌아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그냥 가서 짜면 그냥 막 출출출출 막 내주는 그런 젖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왜? 젖을 많이 내는 소를 인위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수천 세대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양의 젖을 내는 괴물이 나온 거죠. 다윈은 특별히 이 당시 이런 동물들도 들여다봤지만 비둘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행사할 때 외국에서 수입해갖고 휙 날려보내는 우리 주변에 사는, 그래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시내에 비참하게 살아가는 우리 비둘기들을 봅니다만 걔네들은 그냥 이렇게 생겼죠. 가운데에 있는 이런. 그런데 세계 비둘기 동호회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들을 이렇게 교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신기한 비둘기들을 만들어내고 1년에 한 번씩 뭐 라스베가스 같은 데 모여가지고 품평회도 하고 뭐 합니다. 저게 다 우리가 평소에 보는 저런 평범한